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각 증권사 각 지점에서는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70%, 현금 30%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동부증권 이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100%로 크게 늘렸네요. 주식이 60%였는데 100%로 확대를 했고요.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 역시도 주식 10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짠 그 지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윤희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또 꽉 채우셨네요. 어떤 종목 담고 계신가요? 예, 메리츠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각각 40%, 메디톡스 20%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종목 대우조선해양은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이래서 이제 주식이 100%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요? 예,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상 유례없는 거침없는 질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쉽사리 바로 꺾일 수 있는 시황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 달성에 대한 도전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 2011년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2200포인트 선에 대한 시도가 4년여 만에 한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간밤에 해외 증시는 유럽에서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발언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WTI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56달러 선까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경기 민감주, 금융섹터, 바이오 섹터 좀 골고루 포함시켜 놓고요. 장중 흐름을 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신규 편입하신 이 대우조선해양, 오늘 조선주들 강해요. 뭐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시세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떤 관점이신가요? 대우조선해양은 그간에 몇 차례 매매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 시장에서 사실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그동안은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1분기 실적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어떤 빠른 반등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유가 회복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때문에 해상 물동량이 아무래도 좀 증가될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게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강한 매집세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부분에 있다는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조선업종에서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200일선 고지를 탈환을 했는데 업종 내에서 상승 시에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트 편입시켜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보유를 하고 계신 메디톡스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AS를 좀 해주시죠. 메디톡스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인데요. 최근 메디톡스는 수급적으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주에는 단숨에 60일 이평선까지 안착을 시키는 모습을 좀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업황의 변동성만 아니라면은 현재도 수익 구간이 있지만 호흡을 한 박자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저희 종목이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양봉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질까요? 내용상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기술적으로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 정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20일 이평선과 주가가 만나는 이제 곧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분수령 자리에서 투자 판단은 다시 한번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을 꽉 채우셨는데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편입 관심주도 설명해 주시죠. 예, 금일 현재 이제 현금이 없는데요. 휴메직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소개도 드리고 매매도 한 번 정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강하게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 올해 중국 쪽에 필러 수출 20만 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달이 수출 첫 선적이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보호예수가 3만 주 해제가 되면서 2개월 넘는 조정을 마무리 짓는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 등록된 히알루로산 필러는 바이페직뿐인데요.
생체 적합 물질인 고순도 히알루론산을 정제해서 필러라든가 인공 눈물, 그다음에 골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인 휴메딕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중국인들 가방 속에 필러 화장품이 필수품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참고로 피어그룹인 휴젤이라는 종목이 장외 시장에서 작년 여름 이후 약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동종 업종 내에서 피어그룹 주식들이 2배, 3배 오르는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이제는 휴메딕스의 차례가 좀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휴메딕스는 메디톡스랑도 많이 좀 비교가 되는 종목이에요. 보톡스와 이 필러 어느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시장의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휴메딕스가 포함한 필러 시장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